자, 시작하기에 앞서서 공지 몇 가지만 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이번 주 월요일에도 그 비대면 영상으로 만나 뵙고요. 저희가 오늘 대면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영상 보니까 거의 다 수강을 잘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중간중간 비대면 전환이 되면은 영상 시청을 다음 수업 전까지 하시면 되겠고, 이미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이 강좌의 실습 문항들에 대한 솔루션은 이 링크, 제가 블랙보드 공지에 올려드린 콜앱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드린 문제든 안 풀어드린 문제든 다 솔루션을 올려드리니까 언제든 확인하시고, 누락된 문제나 또는 뭐 이 풀이에 뭔가 오류가 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강생 문의가 좀 많았는데 이 KOCW 저희가 공개 강좌로 선정이 되었는데 영상이 언제 올라오냐라는 문의가 좀 있었어요. 이제 매 주마다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신경을 좀 써주셔서 저희가 아마 빠르게 영상을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이 KOCW 홈페이지 주소로는 kocw.korea.ac.kr입니다. 아니면 검색 엔진에 치셔도 되고, 여기서 가장 최근 강좌니까 여기 떠있죠? 컴퓨터 프로그래밍 2를 눌러서 지금까지의 모든 강좌들을 다 보실 수도 있는데, 아마 이게 좀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유튜브에 KOCW를 치시면 교수학습 개발원 채널이 뜨고, 이 최신 동영상에서도 보실 수 있지만 아래 재생 목록에 여기 저희 강좌에 모든 영상들이 다 있군요. 새 영상들이 나와 있습니다. OT 영상의 경우에는 이게 그 음성 문제가 있었다라고 해서 제가 재녹화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고, 앞으로 모든 영상들은 여러분이 이렇게 복습 차원에서 보실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된 내용 나가 보도록 하죠. 자, 전반부 내용들은 이미 비대면 동영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저희가 논리연산자와 조건문을 살펴보기 전에 이 입출력에도 좀 정밀한 차원에서의 방법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멀티라인 스트링을 살펴보았습니다. 노래 가사처럼 여러 줄을 하나의 문자열처럼 취급하거나 또는 따옴표가 섞여 있는 복잡한 문자열을 다루려고 하는 경우에는 따옴표 3개를 연이어 쓰는 이 멀티라인 스트링을 활용하는 게 유용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까다로운 출력 상황에서 2가지 정도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SEP, separation의 줄말로 말 그대로 이 콤마 사이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를 의미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얘가 기본적으로는 한 칸 띄기로 설정이 되어 있지만 걔를 공백으로 아예 없애버린다면은 자동 띄어쓰기가 해제되겠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AND의 경우에도 프린트가 자동으로 줄을 바꾸는 이유는 AND 값이 줄 바꿈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AND 값을 바꾸면 자동 줄 바꿈도 해제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건문과 반복문은 기초문법을 이루는 양대산맥이다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이번 주 조건문, 다음 주 반복문을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조건문을 배우기에 앞서서 논리연산자를 배우면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떤 도움인지는 오늘 좀 체감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또는 그리고 부호를 반대로 바꾸는 not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논리연산자가 활용되는 양상을 이렇게 true, false 값들로 확인을 해보았고요. 약간 심화학습 차원에서 하나 언급을 드렸지요. 숏서킷 이밸루에이션이라고 해서 결과를 알면 스포를 당하면 과정은 무시가 된다라는 겁니다. true and false, and 머시기가 있을 때 뒤에 머시기는 큰 의미가 없죠. 이미 false 하나로 모든 값이 결정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뒤에 값이 무시되는 것을 우리는 숏서킷 이밸루에이션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부터가 오늘 본격적으로 살펴볼 내용이 되겠네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코드들은 사실 그렇게까지 재미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왜? 1번 라인부터 순차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정직하게 실행만 됐거든. 근데 저번 비대면 동영상 강의에서 제가 언급드렸던 대로 예를 들어 운전면허 학과시험 점수가 7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라고 축하를,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다시 보세요 라고 출력하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이런 식의 코드는 구현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다 할 수 있어. 뭐 스코어 받는 거 할 수 있죠. 인풋을 이용해서 받을 수 있겠고, 얘 정수 변환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프린트 합격, 프린트 다시 보세요를
이렇게 두 줄을 연이어 쓸 수는 있었지만 상황에 따라 선택하는 식의 코드를 구현할 수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입력받은 점수가 70점 이상일 때만 얘를 실행하고 아닌 경우엔 뒤집어서 얘를 실행하고 이런 식의 코드를 구현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있죠. 왜? 조건문을 배우게 되니까. 자, 이 상황을 우리가 if라는 걸로 한번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f는 영어로 if죠. 예, if는 한국말로 만약에라는 뜻입니다. 만약에라는 뜻이기 때문에 조건문이라는 거는 만약 뭐뭐라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형태를 가집니다. 좀 고급지게 표현을 하자면 이게 바로 if의 기본적인 형태이자 골격이 되겠습니다. 제가 블럭 처리를 해드렸죠. if 좀 올려드릴까요? if 괄호 안의 조건에 해당한다면 샵 뒤에 있는 거를 하자. 이게 바로 if문의 기본 골격이 되겠습니다. 근데 주목할 게 두 가지 정도 포인트가 있군요. 이렇다면 뒤에 제가 억지로 하나를 더 쳤습니다. 뭐냐면 이건 콜론이라고 부르는 친구입니다. 땡땡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요 콜론, 세미콜론과는 다릅니다. 세미콜론은 이 친구고 콜론은 둘이 같습니다. 요 콜론이라는 친구를 처음 썼고요. 그 뒤에 샵 이걸 하자도 사실 띄어쓰기가 두 칸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콜론과 띄어쓰기는 왜 쓰는지 한번 살펴보자면 if 이렇다면 이걸 하자인데 그러면 얘는 뭐의 시작인 거예요? 조건문의 시작인 겁니다. 정상적인 코드들만 계속 있다가 내가 처음으로 조건문의 포문을 연 거야. 그러면 포문을 열면 뭐 해야겠어요? 어디부터 시작인지 그리고 그 포문을 어디서 닫을 건지까지 언급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작을 콜론으로 화려하게 연다면 끝은 어디까지? 들여쓰기, 띄어쓰기를 하는 요것까지다라는 겁니다. 제가 띄어쓰기다라고 표현했지만 이 친구는 들여쓰기라는 이름으로 보통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자 라고 하다가 아유 다 했어요. 조건문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때 조건문의 시작을 화려하게 콜론으로 알렸다면은 들여쓰기를 이용해서 조건문의 하부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들여쓰기가 안 돼 있는 평서문이 나오면 아 얘는 이 if와는 1도 관련이 없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걸 머릿속에 담고 코드를 한번 구현을 해볼게요. 운전면허 학과시험 점수가 70 이상이래요. 자, 근데 다행히 우리는 이미 요 코드에서 운전면허 학과시험 점수를 변수 형태로 저장했습니다. 무슨 변수? 무슨 변수? 스코어. 자, 여러분 그 OCW 강의를 돌려보면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답변하는 게 다 이렇게 영상으로 남아집니다. 그래서 크게 답변하실수록 영상을 아마 돌려보시기에도 굉장히 좀 수월할 거예요. 스코어 형태로 좋습니다. 스코어 형태로 변수로 이미 저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다면 이 조건에 뭐가 들어가냐면 이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럭키하게도 점수를 이미 저장을 해버렸다라는 거죠. 스코어에. 그럼 얘가 70 이상이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스코어가 70 이상이라면 그러면 이걸 하자라는 건데 70 이상이면 뭐 하래요? 합격하래요. 이렇게 구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조건문의 형태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눈으로만 보고 좀 이따가 예시가 또 나옵니다. 그때 같이 코딩을 해볼게요. 자, 벌써 반을 구현했어요. 70점 이상이면 합격. 다 구현했네. 그럼 70점 미만이면 다시 보세요를 구현하면 될 텐데 말이 좋아 70점 미만이지. 얘는 무슨 뜻이에요? 70점 이상이 아니라면의 뜻이죠. 자, 근데 신기하게도 요 세 친구 중에서 아니라면의 뜻을 가지고 있는 낱말이 하나 보이네. 셋 중에 뭐? 셋 중에 뭐? else. 좋습니다. else가 아니라면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말이 좋아 70 미만이지 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표현한다? 70 이상이 아니라면입니다. 자, 그런데 if는 항상 이렇다면 조건을 달고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얘는 뭐 들어갈 게 없어요. 왜?
아닌 모든 경우가 해당하니까. 그래서 조건 없이 땡땡만 잘 써주고 들여쓰기도 잘 써준다. 나는 뭘 출력하면 된다? 다시 보슈라고 출력하면 되겠습니다. 요 줄들이 코드의 전부다라는 겁니다. 프린트 줄은 지워야겠죠. 요 6줄, 이 6줄에 불과한 코드가 우리가 지금껏 그토록 작성하고자 했던 코드의 전부다라는 겁니다. 입력받고 70 이상이면,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분기해서 원하는 상황만 코드를 돌릴 수 있게끔 하는, 그게 바로 반복 조건문의 골자가 되겠습니다. 말로 풀면 슬라이드 내용 그대로예요. 파이썬에서는 if, elif, else를 이용해서 조건문을 작성하는데 if만 쓸 수도 있고 if, elif를 쓸 수도 있고 if, else를 쓸 수도 있고 다 쓸 수도 있습니다. 즉 if가 주인공이고 친구들을 같이 쓸 수도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if와 elif, elif는 좀 이따 볼게요. if와 elif 뒤에는 조건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합니다. 근데 else는 뭐예요? 아니라면 그 자체가 조건이잖아. 그러니까 조건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겠고, 꼭 친구 2개 노란색으로 강조를 드렸죠. 콜론 친구, 들여쓰기 친구 꼭 잊지 않으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 이 조건문을 활용만 하면 오늘 볼 내용 다 끝나요. 전부인데 유튜브를 한번 사례로 들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오른쪽과 같은 내용 알고 계시죠? 구독자가 10만 이상이라면 실버 버튼, 100만이면 골드. 제가 강의 자료를 만들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골드 위에가 있다는 걸. 예, 다이아 버튼이라는 게 있대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상황을 한번 파이썬으로 구현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슬라이드 일단 먼저 볼게요. 구독자가 10만 이상이면, 다른 버튼은 좀 복잡하니까 10만 이상이면 실버를 출력하라 라는 걸 한번 구현해 보겠습니다. 인풋 받는 것도 귀찮으니까 그냥 서브스크라이버의 준말 sub에다가 구독자 수를 내가 임의로 넣자고요. 그냥 변수를 만들어서 70만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번 줄에 구독자 수를 정의했어요. 그럼 나는 뭘 하면 되냐면 if문을 설계하면 돼요. if라는 거는 만약에라는 뜻이죠. 여기 만약에를 뜻하는 어절 어디 있어? 구독자가 10만 이상 이면이기 때문에 결국 if 뒤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구독자가 10만 이상이면, 이 순차적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 괄호는 없어도 실행이 됩니다. 다만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덩어리째 이렇게 구조적으로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를 보려면 괄호를 쓰는 게 도움이 된다. 그런 차원에서 괄호를 적어드린 겁니다. 만약에 구독자가 10만 이상이라면 뭐를 출력한다? 실버 버튼이라고 출력하면 되겠습니다. 항상 if 시작했다, if 끝났다. 콜론과 들여쓰기를 쓰셔야만 시작과 끝을 분명히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친구를 좀 이따가 실행해보면 실버 버튼이라고 잘 뜰 거예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한 단계 나아가면 if, else인데 이것까지도 우리 방금 메모장에서 이미 봤어요. 구독자가 10만 이상이면 실버,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분발 좀 하랍니다. 그러면 구독자 수를 7만이라고 가정하고 조건문을 만들어 보죠. 만약에 구독자가 10만 이상이라면 실버, 똑같네요.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 말이 좋아 이렇게 길게 쓴 거지 else죠. else 프린트 취업,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은 분발하세요가 출력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구독자가 7만이기 때문에 3번 조건에 해당하지 않고 else로 넘어가죠. 그래서 취업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주석을 한번 달아볼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if와 else가 동시에 쓰여 있죠. 제가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if 들여쓰기 수준이 else 들여쓰기 수준과 똑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경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3, 4, 5, 6이 한 세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엄밀한 표현은 아닙니다. 아주 엄밀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편의상 3, 4, 5, 6을 한 세트, 하나의 조건문 세트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한 몸으로 움직입니다. 만약에 10만 이상 이하, 그러면 실버 버튼을 출력하죠. 그러면은 얘는 이 세트에선 볼장을 다 본 겁니다. 왜? 이미 여기를 두드려서 문을 열었으니까. 그래서 3, 4, 5, 6 조건문을 그냥 빠져나가면 되겠습니다. 왜? 할 거 다 했으니까. 그렇지 않다면 취업이다라는 겁니다.
요 전체가 하나의 몸, 하나의 조건문 세트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게 조금 더 까다로워지면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구독자 규모에 따라서 버튼을 싹 다 출력해라 라는 거죠. 우리가 실버, 골드, 다이아가 있으니까 각각 예를 들어 2천만이면은 사실 실버, 골드, 다이아를 다 받겠죠. 2천만이면. 그렇지만 그냥 다이아 하나만 출력하고 900만이다. 그러면 골드 하나만 출력하고 이렇게 구독자 규모에 맞게끔 또 구독자가 10만 미치라면은 분발하라고 출력하는 코드를 작성해 봅시다. 여러 가지 작성법이 있지만 예시 코드를 보면서 저희 좀 논의할 게 많아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구독자가 700만인 상황을 가정합시다. 가정을 하고 묻는 겁니다. 너 1000만 명 이상이냐? 근데 여기서부터 좀 싸요. 왜? 지금 오른쪽에 보면은 제가 10만부터 적어드렸잖아. 근데 왜 갑자기 순서를 내 맘대로 바꿔? 좀 이따가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일단 1000만 이상이다. 1000만 이상이면 뭐예요? 다이아 버튼을 주어야겠죠. 그러면은 내가 또 묻는 겁니다. 1000만 이상이면 다이아를 준다. 근데 아니에요. 야, 아니야? 그럼 내가 뭐를 물어볼 수 있냐면 그래, 다이아급은 아니구나. 근데 골드급은 되니? 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1000만 이상이 아니군요. 근데 100만은 됩니까? 근데 제가 말을 좀 풀어서 설명했지. 결국 얘는 뭐예요? 1000만 조건에는 닿지 못했지만 100만은 넘나요? 라고 묻는 거죠. 자, 얘를 표현하면 뭡니까? 닿지 못했다.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요. 근데 100만은 넘나요? 얘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if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지만 요건 해당되나요? else와 if를 합치면 뭐다? elif가 된다. elif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elif, 방금 넘어갔던 이 elif는 어떤 의미냐면은 조건에는 안 맞아요? 근데 이 조건에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조건에는 위배됐지만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다음 조건은 괜찮나요? 라고 묻는 겁니다. 즉 얘는 5번 라인은 뭐다? 1000만은 실패했군요. 근데 100만은 넘습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럼 넌 골드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자, 1000만도 안 되고 100만도 안 됩니다. 그럼 너 10만은 넘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10만이 넘는 경우에는 실버 버튼. 자, 올 때까지 왔습니다. 1000만도 안 돼. 100만도 안 돼. 10만도 안 돼. 분발해야겠죠. 이렇게 LG의 경우에는 치어업이 출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조건문 한 세트 얘기를 꺼낸 게 이럴 때 좀 편하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석 한번 다시 달아드릴까요? 얘를 동일한 들여쓰기 수준에 따라 묶으면 이번에는 이렇게 묶입니다. 2, 3, 4, 5, 6, 7, 8, 9, 10까지가 하나의 몸뚱어리로 움직인다라는 거죠. 만약에 2천만 명이나 돼요. 그러면 다이아니까 요거 4번 라인이 실행되고 그냥 이 몸체를 떠나버리는 겁니다. 아예 도망가는 거죠. 근데 1000만 안 되지만 100만 된다. 그러면 골드 버튼을 출력하고 역시 10번 줄 뒤로 건너 뛰어버립니다. 조건문이 한 몸이다라는 건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실행하고 나간다. 실행하고 런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LG를 생략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3, 4, 5, 6, 7, 8 그리고 90을 날려요. 90이 없다라고 치자라는 거지. 그러면 약간 마음속이 좀 뭔가 아쉬운 구석이 있긴 합니다. 왜? if, else로 하면 뭔가 착 닫힌 느낌이잖아. 완벽하게 닫은 느낌인데 if, elif 까지만 쓰면은 뭔가 닫다 만 느낌이죠. 그래서 else를 생략해도 되는지 또 순서 바꾸기 즉 10만부터 판가름해도 되는지는 저희 직접 코딩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콜앱을 모두 켜보실까요? 자, 저도 콜앱을 켰고요. 주석은 지워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첫 번째 코드부터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별게 없지요? 구독자 수 정하고 10만 이상이라면 실버를 출력해라 라는 겁니다. 요 15 슬라이드 코드부터 한번 같이 작성을 해볼게요. if 먼저 하겠습니다. 만약에 구독자가 10만 이상이라면 그렇다면은 프린트 실버 버튼을 출력해라 라는 거고 구독자 수가 있어야겠죠. 구독자 수는 70만 명으로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드를 실행하면 여러분은 첫 실행이면 오래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 10만 이상이냐 묻는데 10만 이상이죠. 그러니까 실버 버튼이 출력이 된다라는 거고 한 단계 나아가서 다음 슬라이드 else
즉 10만 이상 조건에 위배됐어. 그렇다면 슬프게도 분발을 해라. 라고 출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 코드를 한번 실행해 보면 70만인 경우에는 실버 버튼 이 출력이 되겠지만 한 단계 삐져나와서 7만인 경우에는 취업 분발하라는 게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코드 있는 상태에서 가장 어려웠던 이 코드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죠. 3번 라인부터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만약에 다이아 받을 정도라면, 즉 구독자 수가 1000만을 넘었다면 너는 다이아를 받을 자격이 있구나라는 겁니다. 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작성할 수 있는 게 뭐다? 엘리프라는 겁니다. 1000만인지 봤는데 1000만을 못 넘었어요. 아, 못 넘었구나. 근데 100만은 넘니? 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지만 100만은 넘니? 엘리프의 정의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너는 다이아는 못 받았어도 골드는 받겠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100만도 못 넘고 10만도 못 넘었지만 100만도 못 넘고 1000만도 못 넘었지만 10만은 넘었다. 그 경우에는 너는 실버를 받겠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 안 돼요. 1000만도 안 돼, 100만도 안 돼, 10만도 안 돼. 그런 경우에는 else, 즉 모든 조건을 위배한 너는 분발하세요가 출력이 되겠습니다. 결과 한번 볼까요? 자, 취업. 근데 뭔가 요상합니다. 나 지금 구독자 수 안 정의했는데? 구독자 수를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왜 나보고 분발하라고 하는 거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요 코드 셀들은 중요한 내용이라 제가 한번 설명드렸지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 코드 셀은 개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최소 실행 단위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셀을 독립적으로 작성할 수고 또 작성하고 실행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책상에 아이스크림을 먹은 걸 그대로 놔요. 그러면 그 쓰레기가 그대로 있겠죠. 치우기 전까지는. 마찬가지로 내가 뭔가 변수를 만들었어. 그 신나게 작업을 했어. 그러면 그 변수는 여러분이 날리기 전까지는 유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독립적으로 실행할지언정 방금 서브 7만이었지. 그 기억을 되살려서 취업이 출력이 된 겁니다. 여러분이 셀 안에서 만들었던 변수, 저장한 값들은 다 남아있다. 런타임을 날리기 전까지. 그 점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명심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구독자가 7만이 아니라 70만이다. 그럼 뭐 받아야죠? 실버를 받아야겠군요. 7천만이라면 무엇을? 다이아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이 코드에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두 가지 문제 답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else를 생략할 수가 있을까? 다시 말해서 얘를 과감하게 날려도 되겠냐라는 겁니다. 보기 좀 그렇긴 합니다. if, elif, else까지 있으면 약간 완성형 느낌인데 if, elif만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실행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취업은 안 나오겠죠. 취업은 안 나오겠지만 실행 자체에 문제가 없다. 결국 if, elif만 써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if가 중심이고 elif만 있든 else만 있든 둘 다 있든 상관은 없다라는 겁니다. else로 반드시 닫을 이유는 없겠다라는 거고요. 문제의 순서 바꾸기. 얘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원본 코드가 정상적으로 있는 상황에서 아니 왜 10만부터 적혀 있는데 1000만부터 비교해? 나는 그러기 싫다. 나는 어떻게든 10만부터 비교할 거다. 그래서 실버 버튼. 요거는 뭐 따라 안 치셔도 됩니다. 그냥 보셔도 괜찮아요. 다이아몬드 버튼.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취업. 나는 이렇게 비교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제가 7만일 때를 한번 실행을 해볼까? 취업. 잘 돌아가네요. 70만일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버 버튼. 아, 순서 바꿔도 잘 돌아가는구나. 하고 노트북을 덮으시면 안 됩니다. 왜? 700만으로 바꾸면 뭔가 요상하기 시작합니다. 700은 골드가 나와야죠. 7천만을 하더라도 실버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 제가 이 3, 4, 5, 6, 7, 8, 9, 10은 한 묶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 구독자가 7천만입니다. 그러면 좋겠네요. 어쨌든 7천만인 상황에서 3번 첫 번째 줄을 보는 겁니다. 구독자 수가 10만 이상이야. 7천만은 10만보다 크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은 성립합니다. 즉 4번 줄을 실행하게 되는데 실버 버튼을 출력해요. 잘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3, 4, 5, 6, 7, 8, 90은 한 몸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4번이 실행된 순간 뒤에는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뒤엔 다 else의 의미잖아. 이미 조건을 충족했는데 뭘 실행해? 그래서 이미 날아간다. 볼장 다 봤으니까 골드, 다이아, 취업은 무시되겠다라는 겁니다. 우린 이걸 원하는 게 아니죠. 7천만이라면은 1000만보다 크니까 다이아까지 가야죠. 그래서 내가 암묵적으로 순서를 튼 겁니다. 이 골격을 유지하려면 10만부터 비교하면 다이아를 못 체크하니까, 못 잡아내니까 1000만부터 비교한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예 코딩을 처음 배우는 분들도 있고 숙련된 분들도 있을 텐데 코딩을 처음 배우는 분들은 이 상황을 딱 보고 1000만부터 작성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대단히 힘들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해보시고 10만부터 적었더니 이런 문제가 있네. 그러면 1000만부터 적어야지. 이렇게 하시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보자마자 완벽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몇 번 실수하고 작업을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코드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순서를 바꾸는 거는 안 돼요. 안 되겠습니다. 자, 다만 이런 상황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상황? 원래 코드로 돌아가도록 하죠. 1000만 다이아, 100만 골드, 10만 실버. 인 상황, 이 정상적인 코드의 상황에서 이걸 생각할 수는 있어요. 나는 elif, else, if를 오늘 배웠는데 elif, else가 너무 싫어. 우리 가족의 원수야. 그래서 elif, else를 안 쓰고 오직 if만으로 이 상황을 구현하려고 해. 그건 됩니다. 어떻게 돼? 눈으로만 보시면 되겠어요. 자, elif, else가 너무 싫다. 모든 걸 if로 바꿔버릴 겁니다. 그러면 3, 4번 줄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 1000만 이상이면 다이아. 좋아. 그냥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근데 이 elif 대신 if를 적으려면 if 100만 이상이면 골드. 문제가 없어 보여요. if 10만 이상이면 실버. 그리고 else를 적지 말자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else 대신 구독자가 어떻게 된다면 취업을 하면 될까요? if로 바꿔주려면 이 뒤에 제가 뭘 적으면 될까? 좋습니다. 10만 미만이라면 그게 곧 LG의 의미죠. 좋습니다. 10만 미만이라면 취업. 그냥 실행해 볼까? 자, 콜론을 안 적었군요. 자, 7천만이면 다이아, 골드, 실버가 다 나옵니다. 우리 실제로는 이게 맞지만 이걸 의도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if만으로 작성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발생했을까? 7천만이라면은 3번 라인을 갑니다. 1000만 이상이냐? 그렇지요. 그럼 다이아가 실행됩니다. 근데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if, elif, else가 한 몸이니까 1000만 이상이면 얘 실행되고 코드에서 런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얘는 if이죠. 그래서 이렇게 들여쓰기 수준이 동일하다 보니까 한 세트로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얘는 지금 elif나 else랑 같이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얘는 그냥 다 별개인 놈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3번과 6번과 9번과 12번은 하등 연관이 없습니다. 그냥 얘를 실행해. 그리고 그거랑 별도로 얘도 실행해. 그거랑 별도로 얘도 실행해. 다 실행하기 때문에 다이아도 받고 골드도 받고 실버도 받고 다 했어. 이렇게 돼버린다라는 겁니다. 이걸 원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나만 출력되게 구현할 수 있을까? 개별적으로 실행은 시키되 이렇게 전략을 취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골드를 받는 사람이라면은 100만 이상이면 되겠죠. 근데 100만 이상, 똑같이 100만 이상이라 할지라도 너무 규모가 큰 이 다이아급 규모라면은 골드를 출력하면 안 됩니다. 그럼 내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요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100만 이상이면 돼. 근데 1000만 넘으면 안 돼. 라고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다 써주면 됩니다. 서브가 100만 이상이지만 1000만보다는 작도록. 근데 이런 식으로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 경우는 우리가 처음 작성합니다. 이 두 조건을 뭘로 이어주면 됩니까? 둘 다 성립해야 되죠. 둘 다 트루여야 한다? 무슨 연산자더라? 사이에 뭐 들어가면 될까요? 좋습니다. 논리 연산자를 배운 이유가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왜 배우냐?
이렇게 이어줄 수 있으니까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위에 3번 줄 같은 거는 진짜 단순한 조건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조건문을 배우는 건 복잡한 조건을 바로바로 구현하려고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6번 같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100만 이상 이지만 1000만보다 안 된다. 이렇게 두 조건을 연이어서 쓰려는 경우에는 and로 묶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이 친구도 10만 이상이면 좋아. 야, 근데 100만 넘으면 안 돼. 이렇게 작성하고 실행을 해보시면 오직 하나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바꿀 수는 없지만 elif, else 없이 오직 if만으로 작성을 할 수 있다. 우리는 그걸 통해서 뭐에 입문했다? 조건문과 논리 연산자를 함께 쓰는 방법에 대해서 입문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자, 그럼 손을 한번 풀어볼 시간이 된 것 같군요. 엑서사이즈 1번을 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국에서 이 원칙에 따라서 주택 공급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전용 면적이라는 말 들어봤죠? 평수. 이게 49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청년 대상 쭉쭉쭉 원칙이 나와 있어요. 전용 면적을 평 단위로 받아서 해당 주택이 누구에게 공급될지 출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10평인 경우에는 1평이 3.3제곱미터입니다. 실제로. 그러면 10평 그럼 33제곱미터. 33 어디 있을까요? 1번에 있군요. 청년 대상으로 공급한다라고 출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내용, if, elif 등을 복습하기에 좋은 문제일 겁니다. 이 문제 풀 수 있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풀면서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 푸신 분들 조용히 손만 들어보실까요? 오, 좋습니다. 저희 1분 뒤에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저희 슬슬 함께 풀어볼까요? 이런 식으로 수업 중간중간에 기회가 된다면 풀 시간을 좀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75분으로 수업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시간 안에 못 푸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잘 못 따라가서가 전혀 아니라 제가 시간을 좀 짧게 드린 거니까 괜찮습니다. 한번 같이 문제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엑서사이즈 1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죠. 사실 방금 봤던 거랑 유형이 거의 동일합니다. 전용 면적을 평 단위로 받는데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인풋을 받아야겠죠. 에리어라는 이름으로 인풋을 받겠고 이렇게 받은 10평이란 값은 애석하게도 문자 상태다라는 겁니다. 1과 0, 즉 아무 연산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를 숫자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곱하든 부등호를 비교하든 하겠지. 자, 숫자로 바꿔준 상태에서 평단이기 때문에 3.3제곱미터로 바꿔줘야 된다. 에리어를 3.3으로 곱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준비 끝. 나는 뭐 하면 돼? 조건에 따라 청년일지 노년일지 공급 대상만 판단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말이 좋아 조건이지 지금 사실상 문법을 다 드린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전용 면적이 49제곱미터 이하 라면이죠. 라면을 뜻하는 거 if 무엇? 전용 면적이 49제곱미터 이하 라면입니다. 콜론 잊지 마시고 그 경우에는 들여쓰기 2칸. 다행히 이 콜의 편집기에서는 여러분이 콜론을 잘 여셨을 경우 자동으로 들여쓰기가 이루어집니다. 49제곱미터 이하라면은 무엇이 됩니까? 청년 대상이 되겠다라는 거죠. 같은 문법으로 계속 작성하실 수 있겠습니다. 49제곱미터 초과거나 69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자, 초과 이하를 제가 동시에 이렇게 썼지만 사이에 뭐가 축약된 거예요? 그리고죠. 49제곱미터 넘지만 69보단 이하인 거니까. 그래서 그리고를 뜻하는 and를 쓰면 되겠습니다. 49보단 크지만 69보단 이하인 경우라면 신혼부부가 되겠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69제곱미터보다는 크지만 89는 이하인 경우는 일반 가구가 되겠고요. 89제곱미터 초과인 경우에는 노년층 대상 공급이 되겠습니다. 더 할 게 있을까요? 바로 돌려보면 자, 10평인 경우에는 33제곱미터 청년이 되고 20평인 경우 신혼부부 대상이 되겠군요. 25평인 경우 일반 가구 30평을 넘어서는 경우 노년층 공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코딩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렇게 하는 대신에 골격은 유지하되 지금 얘는 49 초과지만 69 이하
69초가지만 89 이하. 이거 어떤 문법이에요? 그렇지 않지만 이것. 즉 엘리프 문법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 무슨 의미야? 49 이하는 아니지만, 즉 49를 넘지만 69는 안 넘는다. 69를 넘지만 89는 안 넘는다. 이렇게 작성하신 분들도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 이렇게 작성하셨든 위에와 같이 작성하셨든 하등의 문제가 없겠습니다. 조건문 반복문 하면서 제가 누차 강조드릴 내용입니다만 입력에 대해서 옳은 결과가 제한된 시간 안에 나오면 다 정답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스타일로 작성하셨든 그건 중요치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에 대해서 질문 있을까요? 2번으로 가죠. 코코아 택시는 이런 요금 체계에 의거해서 이용료를 산정한다라고 합니다. 주행거리 3km 이하의 경우에는 기본료 4,000원만, 초과의 경우에는 추가 키로당 500원을 부과한다라고 합니다. 심야에는 할증이 20%가 붙는다라고 해요. 주행거리와 탑승 시각을 각각 받겠습니다. 얘는 무슨 의미냐면은 사용자가 실행하면 입력창이 나와요. 13을 치고 엔터를 치면 또 입력창이 나와요. 그때 0030을 치면 1800이 나온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1800? 13km니까 기본료 4,000원에 추가료 5,000원 더해서 9,000원입니다. 근데 그 9,000원에 할증이 붙을까 안 붙을까? 0시 30분이면 할증이 붙죠. 그래서 9,000원의 할증액인 1,800원. 이런 식으로 이용료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주시는데요. 당연히 첫 번째 입력값에 다니는 킬로미터가 되겠고요. 두 번째 입력값은 반드시 4자릿수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복잡한 걸 좀 없애기 위해서. 예를 들어 오전 10시 50분에 탔다. 그럼 반드시 1050으로 받겠고요. 오후 4시에 탔다. 그러면 1600. 새벽 1시 반에 탔다. 0130. 새벽 0시 20분에 탔다. 0020. 이런 식으로 입력받는다라고 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입력에 대해서 이용료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보시죠. 생각보다는 좀 까다로울 겁니다. 풀 수 있는 시간 들어볼게요. 자, 살짝 힌트를 드려보도록 할까요? 뭐 어디가 어려운지는 각자 다르겠지만 사실 이 할증 여부를 판단하는 게 좀 까다로우실 겁니다. 결국 이 0030 네 자리 숫자를 가지고 할증을 판단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0030 이런 식으로 인풋 받으면 문자 상태다라는 거죠. 근데 문자 상태에서 뭘 할 수가 사실 있습니까? 뭐 더하고 빼고 비교하고 이런 걸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네 자리 시간 정수 얘를 숫자로 바꾸면 좀 해법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얘를 마치 숫자인 것처럼 바라보면 할증 시간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누차 말씀드렸지만 어떤 방법을 활용하든 결과가 맞으면 맞는 겁니다. 네. 다 푼 분들 잠깐 손만 들어보실까요? 예, 못 푼 분들 좀 계신 것 같은데 저희 1분 뒤에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네. 자, 함께 살펴보죠. 뭐 제가 시험 기간 정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험 문제 프로그래밍 시험 스타일이 약간 요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황이 주어져 있고 입력과 출력을 구현하는 그런 식의 요런 문제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뭐 슬라이드에 있는 코드를 암기한다든지 구석에 있는 걸 묻는다든지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고 이런 거를 코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좀 그 성적을 가르는데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엑서사이즈 2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이 문제는 조건문을 처음 배우는 사람 입장에선 조금 까다로운 편입니다. 그러니까 못 푸셨더라도 뭐 당황하실 필요가 없어요. 처음 배우는 거니까. 자, 주행거리가 3km 이하라면 4,000원. 그렇지 않다면 추가 키로당 5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복잡한 조건 차치하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두 개는 받아야겠죠. 즉 인풋을 2번 해야 한다라는 건 불변입니다. 2번 받아야 되는 건 불변인데 첫 번째로 받는 거는 뭘로 저장해? 주행거리죠. 그래서 주행거리를 의미하는 디스탄스라고 저장을 해 볼게요. 두 번째는 탑승 시각이니까 탑승 시각은 타임으로 한번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인풋 괄호 안에 뭘 넣어야 되나 하고 슥 보니까 입력 예시가 텅 비어 있군요. 아무것도 안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뭐다? 주행거리가 3km 초과인 경우에는 거리에 500원을 곱하고 막 쿵짝쿵짝 해야 되는데 그러기엔 얘가 문자 상태다라는 거죠. 문자 상태인 디스턴스를 숫자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인트 디스턴스를 이용해서 정수 형태로 바꿔주도록 하고요. 이제 우리는
주행거리 기반 요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할증은 복잡하니까 잠깐 미뤄두고 주행거리에 기반한 일반 요금만 먼저 계산을 하자고. 주행거리가 3km 이하입니다. 그러면 4,000원이다. 이게 말이 좋아서 이런 식이지. 어떤 식이야? 주행거리 3km 이하 라면 금액은 4,000원이라는 거죠. 라면 if 만약에 주행거리가 3km 이하라면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기본료가 4,000원이다 라는 건데 요금을 의미하는 변수가 없군요. 그래서 fare를 새로 만들어서 4,000이라는 값을 세이브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if가 얘니까 다른 경우는 뭐겠어?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떤 경우? 기본료보다 더 달린 경우가 되겠죠. 더 달린 경우에는 택시 요금은 얼마가 된다? 기본료에다가 키로당 5,000원, 디스턴스에 500원이죠. 키로당 500원을 곱한 값으로 하면 큰일 나겠습니다. 디스턴스에다가 추가 키로당이기 때문에 3km까지는 부과하면 안 돼요. 그래서 키로에 3을 빼서 기본 거리에 3을 빼서 500을 곱해준 바로 이 값이 우리가 구하는 택시 요금이 되겠습니다. 3km 이하 달린 경우에는 4,000원만, 그 이상 달린 경우에는 그만큼의 500원을 가산해서 이렇게 택시 요금을 계산을 했습니다. 자, 우리 세 가지 중에 무려 두 가지를 해결했어요. 근데 이 문제의 핵심은 사실 세 번째였죠. 얘가 좀 까다로웠는데 머리를 한번 굴려보자라는 겁니다. 심야 시간대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내가 11시에 탔어. 오전 11시에 탔으면 얘는 심야가 아닙니다. 할증을 안 부과하고요. 반면 23시 50분에 탔다? 그러면 할증 붙죠. 0시 20분에 탔다? 그럼 할증 붙고요. 02시 30분에 탔다? 역시 할증 붙고 03시 55분에 탔다? 할증 붙겠습니다. 할증이 안 붙는 놈, 붙는 놈. 차이를 한번 볼게요. 둘은 무슨 차이를 가지고 있을까? 결국 23시를 넘어가거나 아니면 4시 전이거나 이 경우가 할증이 붙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제가 힌트를 드렸잖아. 스트링이 아니라 숫자 관점에서 보자고. 숫자 관점에서 보자면 어떤 경우가 할증이 붙는 경우입니까? 23시 이후라는 거는 어떤 거랑 동치다? 2300 이상이다 와 동치죠. 왜? 23시 50분, 23시 40분 다 2300을 넘어서니까. 그래서 얘를 숫자 관점에서 바라보자면은 2300 이상인 경우가 곧 할증이 붙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03시 59분 이전이라는 건 무슨 의미예요? 359라는 숫자 이하가 되겠죠. 정확히는 0359라는 숫자 이하가 되면은 할증이 붙는다라는 겁니다. 아하, 그러면 내가 이 타임이라는 놈 그냥 문자의 형태로 받았는데 얘를 일단 정수로 바꿔치기 할래. 그게 편하니까. 정수로 바꿔치기 하면 뭐가 된다? 오른쪽에 논법을 적용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11시 이후에 탔어? 아, 2300 이상이구나. 4시 전에 탔어? 아, 359 이하구나. 이 논법을 적용하면 어떤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겠습니까? 또는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 경우에는 할증이 붙는 경우입니까? 안 붙는 경우입니까? 할증이 붙어요? 안 붙어요? 이 경우에는? 붙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된다? 조건 복잡한 건 나중에 적고요. 할증이 붙으면 되겠습니다. 할증을 어떻게 붙여? 잘. 페어에 1.2배를 해주면 할증이 붙겠습니다. 아닌 경우는 생각할 필요도 없죠. 그냥 그대로 페어를 매기면 되니까. 자, 그러면 얘를 예쁘게만 가다듬으면 됩니다. 23시부터 탑승한 경우 말이 좋아 23시지. 이거 아니야? 라는 거고요. 3시 59분까지 탑승한 경우 말이 좋아 3시 59분이지. 이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하기 전에 약간 의아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0030 우리 이런 거 인트 변환 막 해도 되나? 30 이런 건 인트 변환하면 30이 되겠죠. 근데 앞에 0자가 붙으면은 뭔가 좀 숫자 치곤 기괴한데. 그래서 얘를 한번 변환을 먼저 해볼게요. 임의의 a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제가 0030이라고 숫자인 척하는 문자 상태로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int로 바꿔치기 할게요. 그리고 a에는 뭐가 남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30이 남아요. 아하, 우리 이런 식으로 앞에 0이 드립다 많이 붙는 거 변환 안 해봤거든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십진 형태니까 변화는 되는구나. 그리고 십진수 특징상 앞에 0은 의미가 없어지는구나. 이렇게 변환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우리의 논법이 맞았다라는 거죠. 결과 볼까요? 새벽 3시가 아니죠. 새벽 0시 30분에 13km 탄 사람은 1,800원을 내는 게 맞겠습니다. 제가 정작 출력을 안 했군요. 프린트 페어를 이용해서 출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13km를 새벽 0시 30분에 탔다. 그럼 1,800원이 나오는데 조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붙느냐? 곱하기 1.2, 즉 정수 곱하기 실수를 했으니까 이 실수의 정밀도를 따라가 버렸다. 우리 이거 어떻게 없애죠? 자료형 변환을 이용해서 없앨 수 있죠. 너 인트 형태가 되어라. 다시 한번 출력하면 13km를 새벽에 밟으면 1,800원이 나오고요. 똑같은 키로를 아침에 아침에 밟으면 9,000원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건문을 처음 배우고 바로 코딩하기엔 좀 까다로운 형태입니다. 하지만 별게 있는 건 아니었어요. 결국 정수로 잘 변환한다. if, else를 이용해서 기본 요금을 판별한다. 그리고 약간의 트릭이 포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질문 있을까요? 예,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조건문을 이용한 파이썬 프로그래밍의 실제. 이 조건문은 여러분이 엑서사이즈를 통해서 손으로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코드를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되는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 작성했구나. 눈으로 보다 보면 감이 좀 더 잘 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과 그 상황을 조건문으로 구현한 사례들을 좀 더 보도록 하죠. 자, 점수를 입력받아서 90점 이상이면 A, 80에서 89면 B, 80점 미만이면 C를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잔인하죠. 예, 저희 강좌는 이 기준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고. 스코어는 받겠습니다. 인풋을 받아서 정수로 변환하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스코어가 90 이상이야. 입력받은 게 90 이상이면 에이, 잘했네요. 자, 근데 80에서 89죠. 이 경우에는 우리 엑서사이즈에도 살펴봤지만 어떤 상황? 엘리프. 90 이상은 아니지만 80 이상인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프를 이용해서 프린트 B를 구현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80점 미만이야. 그건 90도 아니고 80도 아니라는 소리죠. else C 이렇게 작성하실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엘리프와 else 없이도 논리 연산자를 활용하면 작성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주의해야 될 거는 초심자분들은 사실 안 헷갈리는데 이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하다가 오신 분들의 경우에는 거의 10중 8구 else if라고 쓰세요. 이렇게 쓰는 언어들이 많거든요. 근데 else if가 아닙니다. 파이썬에서는 elif라는 점을 유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조건문 파트에서 살펴볼 수 있는 가장 까다로운 형태, 약간 끝판왕 느낌이죠. 그게 바로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문제 볼까요? 수학과 파이썬 두 개의 점수로 평가를 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평균이 60 이상이면 합격이에요. 다만 이 두 과목 중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인 경우, 여러분 자격증 시험 같은 데서 많죠. 과락이라고 간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코드를 구현하는 게 비교적 까다로운 편입니다. 눈으로 볼게요. 편하게. 자, 수학과 파이썬 점수를 각각 받겠습니다. 근데 그냥 받으면 안 되고 정수 형태로 받아야 되니까 한 줄로 쓰시든 이렇게 두 줄로 나눠서 쓰시든 받고 인트 변환까지 하겠습니다. 말이 좋아 평균이지 그냥 쉽게 얘기해서 더해서 2로 쪼갠 거죠. 더하기 나누기 2를 해서 에버리지의 줄임말 AVG의 결과를, 평균의 결과를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가 합격인지 불합격인지는 1차적으로 뭐에 달려있어? 평균 점수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60점 이상이면 합격이에요. if 이 학생의 평균이 60 이상이라면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하고 싶지만 아직 이릅니다. 왜? 평균이 60 이상이라 하더라도 특정 과목이 40점 미친 경우, 예를 들어 20점, 100점 이런 경우에는 과락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if average 60 이상인 경우에는 아직 폭죽을 터뜨리기에는 이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if에서 바로 합격을 때리기 전에 한 번 더 묻겠다라는 겁니다. 한 단계를 더 들어가서 60 이상이야? 오케이, 알겠어. 근데 한 스텝만 더 가자. 너 과락이냐? 라고 묻는 겁니다. 과락인 걸 어떻게 물어요? 수학이 40 미만이거나
파인선이 40 미만이면 단 하나라도 충족되면 과락이죠. 그래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너 과락 조건에 해당하니 묻는 겁니다. 그렇다면 얘는 과락인 거고요. 아니에요. 아이고 괜히 오해했네. 이 경우에는 합격이 되겠습니다. 자, 요 조건을 한번 쫙 쓰고 그 뒤에 else가 들어가는데 좀 복잡해요. 갑자기 막 들여쓰기가 두 스텝이나 돼 있고 그래서 제가 좀 주석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이 좀 잘 보이시겠죠? 자, 요 전체가 한 몸처럼 움직인다. 요 제가 줄 긋고 한 몸이다라는 거 앞서 말씀드렸죠. 이 7, 8, 9, 10, 11, 12, 13이 한 몸의 조건물처럼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전체 몸뚱어리를 보면은 코드가 좀 쉬워요. 왜? 60 이상인지 묻는 겁니다. 60 이상인지 물어서 만약에 60 이상이에요. 그러면 내가 뭐 더 추궁을 하는 거죠. 과락이니 뭐니. 근데 만약에 60 이상이 아닙니다. 60 이상이 조건이 위배된다면 곧바로 어디로 갑니까? if 위배됐으니까 줄 패스해서 12번으로 갑니다. 다시 한번 중요한 내용이니까 60 이상이면은 바로 다음 줄로 가지만 60 이상이 아니에요. 평균이 미달이란 말이야. 그러면 7, 8, 9, 10, 11을 다 건너뛰고 12라인으로 가겠습니다. else, 즉 60 이상이 아닌 경우니까 뭐? 다른 거 볼 거 없이 과락인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불합격을 출력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60 이상일 때가 까다로웠죠. 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또 물어봐야 되니까. 그래서 얘는 파란색으로 표기해 보겠습니다. 자, 같은 들여쓰기끼리 선을 그으니까 약간 코드가 좀 구조적으로 보여요. 똑같은 코드더라도 8, 9, 10, 11 이 같은 파란색으로 묶여 있으니까 얘는 몸 안에 있는 또 다른 몸인 겁니다. 그러니까 8, 9, 10, 11도 한 세트로 움직이는 거예요. 60 이상이라는 대전제 아래, 평균 60 이상이라는 대전제 아래 또 묻는 겁니다. 과락이니? 과락이야. 아니니? 합격이야. 이렇게 묻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가 중요했다? 문법에만 부합한다면 이렇게 조건문을 속에다가 쓸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조건문이 있으면 그 안에다가 또 조건문을 작성할 수가 있겠다. 우린 그걸 고급지게 뭐라고 표현하냐? 조건문이 중첩되어 있다. 영어로는 nested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첩은 자유롭게 하실 수 있어요. 마음대로 하실 수 있지만 주의해야 될 건 들여쓰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 안에 있다. 내 안에 또 다른 조건문이 더 있는 거니까 한 칸씩 띄고 들여쓰기를 해야 된다. 즉, 이 9번 라인의 경우 두 번이나 들여쓰기가 이루어진 거는 얘 안에 또 있는 조건문이니까. 이렇게 들여쓰기에만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잡한 조건들을 구현하다 보면은 이렇게 필연적으로 중첩을 마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조건 밑에 조건이 또 있으면 또 써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콜앱에서 직접 타이핑 하시다 보면은 들여쓰기가 알아서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은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첩이 이런 식이 중첩의 대표적인 꼴이다. 들여쓰기에만 조심해라 라는 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자, 3번 문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할까요? 아남항공의 기내 수화물 위탁 규정은 다음과 같다. 약간 그 TMI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문제를 항상 출제할 때마다 고려되다 보니까 뭐 고려 애기능 이렇게 낱말들을 최대한 넣고자 좀 노력을 하는데 문제를 처음 낼 때 고려항공이라고 썼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북항공사죠. 네, 그래서 아남항공으로 바꿨습니다. 급하게. 네. 기내 수화물 위탁 규정이 다음과 같습니다. 성인 고객 한 명당 15kg, 아동 고객 한 명당 8kg의 수화물을 맡길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인원 수와는 무관하게 한 팀이 40을 넘게 할 경우에는 너무 무거워서 위탁이 안 된다라고 하고요. 귀중품 보호를 위해서 아동 고객은 반드시 성인을 동반해야만 탑승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좀 요상하긴 하죠. 애 넷이 모여가지고 비행기 타겠다고 하면. 예, 그죠? 그래서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위탁이 가능하고 아니면 위탁이 불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프로그램을 구현하시면 되냐면 성인 고객 수, 아동 고객 수, 수화물 무게. 이 수화물 무게는 이 팀이 가지고 온 수화물 무게입니다. 그래서 성인 넷, 아동 셋이 와서 45kg 맡겨주세요. 맡겨집니까? 뭐에 위배예요? 얘는 아니지만 얘가 위배죠. 40kg를 한 팀이 넘었으니까 위탁 불가. 자, 오른쪽 경우에 보면은 성인 한 명, 아동 한 명. 40kg는 안 넘군요. 근데 1번 조건 보니까
성인 하나, 아동 하나 15 더하기 8, 23kg 보다 작게 가지고 왔으니까 여긴 위탁이 가능합니다. 아동만 있지도 않죠. 이런 식으로 수화물 위탁 가능 여부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는데 직접 풀기 전에 약간 지금까지 활용했던 걸 종합적으로 써먹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문제긴 합니다. if도 쓰고 elif도 쓰고 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조건들이 서로 어정쩡하게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40kg를 넘냐? 그러면 위탁이 불가하죠. 근데 40kg를 안 넘더라도 확인해야 될 게 두 가지나 더 있습니다. 그러면 딱 느낌이 오죠. 40을 넘는지를 확인하고 그 뒤에 또 이걸 확인하려면 방금처럼 뭐 한다? if 밑에 또 if가 중첩을 피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웠던 if, elif, else 중첩까지 10분 활용하셔서 여러분만의 스타일로 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개인적으로 푸는 문제로 남겨두도록 할게요. 저번에 그랬던 것처럼 개인적으로 풀어보시고 솔루션은 오늘 탑재가 됩니다. 여러분이 보셨던 그 콜앱 파일에 솔루션이 탑재가 되니까요. 꼭 혼자서 풀어보는 시간 가지시고 정답을 대조하는 차원에서만 솔루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번에 한번 제가 지나가다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풀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메일로 질문 주시면 제가 해결을 해드립니다. 근데 도저히 모르겠다. 그냥 처음부터 잘 감이 안 오겠다 하면은 동영상 강의를 올려달라고 요청을 해주세요. 그런 경우에는 한 분이라도 계시면 제가 그 강좌에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월요일과 수요일 이틀에 걸쳐서 비대면 대면으로 조건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양대 산맥, 기초문법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니까요. 가능하다면 복습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주에는 예고해드린 대로 반복문에 대해서 입문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질문이 있는 분들만 남으시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대면으로 만납시다. 고생하셨습니다.